2024년 총선 특별 계획으로 노동당 그리고 녹색당 적색과 녹색의 대담 특별한 두 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노동당의 이회견 대표님 그리고 녹색당의 김찬희 대표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노동당 이회견 대표님 자기소개 먼저 해주시고 녹색당 김찬희 대표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50자 이내로 하라고 50자 맞춰서 하라고 그래서 정말 고심했어요. 저는 50자로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노동당 대표, 사회주의자, 비건 동거인 때문에 채식 지향으로 살면서 눈치 보는 사람, 최근 탈시설 장애인당 입당한 이중 당적자, 이렇게 하면 딱 50자입니다. 탈시설 장애인당 같은 당원이네요. 저기 앉아보니까 이게 약간 녹색, 적색 이렇게 교차되어 있잖아요. 독일 외 집권 여당을 신호등 연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적, 녹, 노 이 세 개 정당이 합쳐졌다고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크리스마스 연정이라고 알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네, 녹색당 대표 김찬희입니다. 네, 선거제도 개혁연대 대표도 같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로 선거제 개혁과 여러 가지 제도 개혁을 위해서도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 네. 두 대표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요. 대표로서 굉장히 고단하다 이런 점 한 가지 좀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고단한 거 많죠. 한 가지만 얘기하네. 네. 한 가지씩만 해주세요. 한 가지. 저는 돈 구하러 다니는 게 너무 힘듭니다. 힘들어. 네. 사실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선거 때만 되면 뭐 16페이지, 24페이지 막 있는 거대 양당들 있잖아요. 역시 힘이 세니까 팜플렛이 좋구만. 우리는 막 갱지로 한 장짜리. 이런 데 따라가면 나라가 망할 것 같아. 잘 모르시는 게 앞에 거는 여러분의 돈으로 만든 거고 이 갱지 한 장짜리는 우리 돈으로 만든 거잖아요. 사실상 국고 지원금 한 푼도 못 받는 노동당과 녹색당이 그 점에서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 당원들과 시민들의 한 푼 한 푼을 모아서 운영이 되고 있고 제일 가슴 아픈 거는 당직자들이 자기 받은 월급을 이렇게 반환해서 당비로 쓰라고 할 때 정말 마음이 찡합니다. 그렇게 버티고 있는데 저는 그게 제일 고단해요. 대표님 뭐가 고단하세요? 저는 돈을 구하러 다니지 않고요. 당원들에게 좀 더 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실 재정적인 어려움도 가장 크긴 한데 대표 개인으로서의 어려움을 놓고 보자면 저는 이제 욕심과 현실의 차이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사회가 더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데 진보 정치 그리고 진보 정당의 존재 가치나 자기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그만큼 쫓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면에서 그 불일치가 계속 눈으로 확인되는 것이 사실은 좀 씁쓸하고 힘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말 고단을 하시겠어요. 자, 이제는 단어 한 단어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두 단어 하시면 안 됩니다. 노동당에게 녹색당이란 그리고 녹색당에게 노동당이란 무엇인가요? 이번엔 제가 먼저. 저는 이 질문에 썸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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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 타는 친구. 네, 썸 타는 친구. 그러니까 썸남, 썸녀 뭐 이러잖아요. 약간 썸친. 그러니까 더 알아가고 싶고 더 하고 싶은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엄청나게 친하진 않은 그런 사이. 저는 썸친. 네, 저는 노래로 하겠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그런 거 있잖아요. 평소에 잊고 지내다가 뭐 자기 친구들 만나고 있다가 딱 만나보니까 이런 친구가 있었네. 다시 발견하는 거 있잖아요. 네, 좀 더 자주 만납시다. 그래요. 자주 네. 봐요. 네. 썸친과 친구 더 자주 만나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진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선거연합 이야기가 아주 풍년을 이루고 있죠. 대표님들이 생각하는 선거연대의 최소 기준 그리고 최대 기준이 있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최소 기준이라고 하면 거대 양당 체제 또는 거대 양당 누구하고도 손잡지 않는 거. 이게 최소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최대 조건이 아니고 최소 조건. 이거를 최소 조건을 해야 선거연합의 의미 또는 가치가 성립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최대 조건은 뭐
녹색당 강령 이루고 싶지만 그러면 선거 연대가 아니니까 최근에 저희가 1월 초에 기후정치 선언, 기후정치 강령을 네. 선포하는 기후정치 대회를 했어요. 그게 우리가 함께 이번 선거에서 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최대 강령입니다. 그래서 기후정치 선언 강령을 잘 읽어보시고 녹색당이 생각하는 최대 강령이 이거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연대 같이 하려면 퀴즈. 네, 퀴즈. 네, 뭘 알아라 이렇게. 네. 그래요. 사실 저는 글쎄요. 선거연대를 하기 위한 최소의 조건은 사실 당은 이 사회를 현재를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나아가자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지향을 내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소는 현실에서 출발하는 것이 최소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한국 사회의 복잡다단한 모든 문제들을 사실은 가장 양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회의 공적 기능을 민간에게 맡기거나 시장에게 맡긴 이 상황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사회를 좀 더 공공적으로 재편하는 그런 어떤 지향과 노선을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우리 녹색당이 가장 이제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기후위기 문제에 있어서도 재벌의 새로운 돈벌이 수단으로 이것을 놓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그리고 공적인 어떤 역할이 이 기후위기 극복에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최소 기준이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 양당 특히 아닌 듯 하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시장적 접근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 점에서 봤을 때 그런 민주당과 계속 진보 정치의 정신을 함께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접근법은 지향하시는 분들이 최소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최대도 얘기해야 되죠. 최대는 사실 사회주의? 당연히 그렇고 단기적인 수준을 좀 넘어서서 중장기적인 이 사회의 전망을 함께하는 것이 최대의 어떤 선거연대의 기준이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저는 사회주의를 놓고 싶습니다. 네. 우리 두 대표님 온도차가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한 분은 굉장히 날아가실 것 같고, 한 분은 굉장히 이제 가라앉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좀 더 이렇게 좀 썸친. 좀 더 업해야 되나요? 약간 좀 처지나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각 당 대표님들께 하나씩 질문하도록 할게요. 먼저 녹색당 대표님께 질문드립니다. 녹색당이 참여하고 있는 선거연합정당의 성공에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일까요? 그 왜 여론조사 보면은 사실 민주당, 국민의힘 지지하는 둘 합쳐도 겨우 50% 넘잖아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두 정당에 다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두 정당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다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양당 시대를 극복할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가 이런 건 문제가 되는데 항상 이 신문이나 TV를 보면 이준석이 어떻게 됐더니 그렇죠? 이낙연이 어떻게 됐느니 이런 식으로 그 양당 체제에서 빠져나온 그런 인물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4년 전만 더 들어가 봐요. 4년 전에. 사실 최강욱이나 정봉주나 이런 사람이 민주당에서 삐져나오고 또 그다음에 안철수 같은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 위주로 주목을 했는데 그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두 양당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결국 양당 체제를 강화할 뿐인 삐져나온 사람을 부각시켜봤자 이건 새로운 정치세로 제3지대가 생기지가 않거든요. 그럼 진정한 제3지대는 거기서 삐져나오지도 않고 거기로 되돌아가지도 않을 그런 제3지대를 조명을 해줘야 되는데 언론은 참 안 그래요. 도대체가. 그래서 거대한 하나의 체제 같아 이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형님 동생 하고 하면서 야, 이런 게 저는 사실 선거연합정당 하면서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가 진짜 진정하게 가치 중심으로 가고 있는 유일한 제3지대인데 조명을 열심히 해주지 않는다는 거. 뭐 우리 힘으로 개척해야겠죠? 네, 노동당도 많이 도와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어려운 점은 노동당이 참여하지 않는 그 얘기 하실 것 같았어요. 네, 제가. 네, 이어지는 질문으로 그러면 노동당 대표님께 질문드립니다. 노동당이 녹색당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선거연합정당에 참여할 실제 가능성은 몇 %? 사실 그런데 함께 하기는 어렵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사실 시간이 좀 부족하기도 했고, 논의 시간이. 녹색당은 제가 듣기로는 1년 정도 전부터 이 논의를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그런 충분한 수기 기간, 논의 기간이 부여돼 있었다라고 하면 노동당은 이제 그 불과 몇 주 상간으로 이 문제를 판단했어야 됐던 상황이 분명히 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뭐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이걸 선택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그 녹색당과 정의당이 제안하시는 선거연합정당이 좀 추구하시는 가치 기준, 가치연대. 네, 가치연대의 이제 그 가치의 상과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것이 충분히 이제 당원들에게 이겁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설득해내기에는 조금 더 보충돼야 될 부분들이 좀 어떤 것이 좀 그런 상황이 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지금 양당이 추진하고 있는 선거연합정당에 대해서 그 지향과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지지하고 응원하는 부분을 그런 판단을 좀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 민주진보 대연합이라고 하는 한 20년, 3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민주대연합이라고 했죠. 옛날엔 민주대연합이라다 대가 대신 진보가 이렇게 끼어졌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같은 그래서 건데. 민주진보대연합으로 좀 이렇게 약간 구태의연한 요런 레토릭이 한 30년 정도 또다시 이제 이번 총선에서 반복되고 있는데 진보의 본령을 훼손하거나 송두리째 흔드는 논의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녹색당과 정의당의 이 실험이 최소한 보수 양당 정치의 밖에서 이것이 출발하고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들이 충분히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진보 진영 안에서 이러한 논의로 휩쓸려 갈 우려가 상당히 큰 조건에서 우리의 진보가 최소한 어떤 시장적 접근이나 자본주의적인 접근이 아니라 나름의 자기 별도의 어떤 가치 추구 방향이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분명하게 이번에 다시 한번 제기하는 방식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사실 노동당도 뭐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과 어떤 방향은 같이 좀 더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다양한 방향으로 함께할 부분들을 당연히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이 이렇게 복잡한 게 그 고민의 어떤 깊은 심도를 확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지 응원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납니다. 더 강력하게 지지 응원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2024년 총선에서 노동당이 그리고 녹색당이 시민들한테 전할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일단 저는 민주진보 대연합도 한 30년 됐는데 사실 뭐 양당이 선거 때마다 권력을 쥐고 있는 자는 심판해야 되고 혹은 권력을 쥐고 있는 자를 심판한다고 하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 권력을 좀 더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응원해달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내왔는데 이 지겨운 반복적인 돌림 노래가 사실은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반윤 반명으로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돌림 노래 좀 이제 좀 그만하고 그리고 우리 신곡 투자 좀 하자. 아니, 노래방 딱 갔는데 신곡이 없어. 그러니까 40년 전 뽕짝 불러야 돼. 심지어 맨날 똑같은 노래가 계속 들려와서 너무 지겨우면 라디오 채널을 좀 바꾸려고 하는 시도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새로운 노래 다시 한번 좀 틀 수 있는 그런 상황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선거 가장 큰 선언으로 생태적 평등사회라는 구호를 일단 정했습니다. 생태적 평등사회.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두 개가 사실은 한 몸에서 나왔고 연결돼 있다. 얼마 전에 나왔던 그 세계 불평등 연구소에서 나왔던 2022년 세계 불평등 보고서 보니까 한국 상황이 나와 있더라고요. 상위 10%의 평균 소득, 하위 50%의 평균 소득. 상위 10% 꼭대기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상위 10%의 평균. 이것이 하위 50% 평균보다 14배더라고요. 그리고 탄소 배출은 9배. 자산 불평등은 52배. 그러니까 소득 불평등 14배하고 탄소 배출 9배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태사회와
평등 사회가 함께 연결돼 있고 결국은 하나의 체제로부터 나온 두 개의 모습이다. 두 개의 발과 다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이준석 씨가 노인 지하철,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를 폐지하고 뭐 10몇만 원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사실은 대중교통에 한해서 무상화. 대중교통 무상을 사실 지금부터 바로 근접한 목표로 하고 사실 추구해야 된다. 그래야 자가용을 줄일 수 있죠. 그래야 평등한 오히려 교통권과 이동권의 보장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가 이런 의제들을 점점 더 많이 잡아나가서 우리가 총선에 오늘 우리 녹색당은 국민들한테 이렇게 어떻게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하고 지구의 위기를 함께 해결할 것인가 문제의 접점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네. 네. 네, 다음 질문입니다. 2024년 4월 10일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총선 이후 녹색당이 노동당에 그리고 노동당이 녹색당에 하나의 연대를 제안한다면 그 내용은 뭐가 될까요? 저는 지역 소멸 대응 방안을 같이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지역 소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제기하지만 뭐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수도권 과밀화가 이를테면 뭐 GDP부터 각종 인구까지 모든 부분이 수도권 과밀화 현상으로 이것이 집약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한편으로 때문에 지역에서는 정주 여건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방식으로 더욱더 공동화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역 소멸 문제는 이 한국 사회에서는 상당히 풀기 어려운 그러나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하는 점이고 진보정당이 그 문제에 대해서 중장기적이고 좀 총체적인 자기 입장과 전망을 제시한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큰 우리에게는 좀 자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보정당 운동이 사실은 지금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을 잘 대응해야 되지만 사실 한 20여 년 동안 이제 총선에서의 비례 후보를 중심으로 한 진보정당 운동이 어떤 제도 정치권의 진출이라고 하는 자기 노선이 방향이 있었는데 사실 지난 20년 동안 이제 이것이 많은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한계에 좀 갇혔다라고 하는 평가도 사실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이제 진보정당 운동이 뭐 거대 담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좀 발딛고 서 나가려면 이런 지역 소멸에 대한 대응 방안이라든지 혹은 정주여건 개선과 같은 이런 문제들을 시작으로 해서 그래서 뭐 한 3년 뒤 지자체 선거 이때쯤에는 노동당과 녹색당이 공동의 어떤 정책 혹은 공동의 공약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걸고 함께 좀 상승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지금부터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도 뭐 강령의 지역순환 사회, 지역순환 경제 이게 저희 강령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지역에서 열심히 일해봤자 돈이건 사람이건 가치건 다 서울 수도권의 자본으로 흡입되지 않습니까? 이거 극복하는 거 저희도 관심 있어도 함께 나왔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저희가 이번에 4월 총선 공약 중에 하나가 기후 녹색 운동가의 상설 협의기구 형성이라는 우리 저희 슬로건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만약에 녹색당 국회의원이 생긴다면 이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 어떤 문법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기후 녹색 운동가 상설적으로 만나서 연대하고 기후 녹색 운동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법안 요구들을 원내로 끌고 들어와서 싸우겠다. 예, 함께 또 바깥에 나가 싸우겠다. 이런 선언이거든요. 요건데 기후 녹색 운동가 상설협의기구인데 하나 더 하면 녹색당 노동당, 노동당 녹색당 상설협의기구도 하나 두면 어떨까? 제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함께 좀 전에 이 생태 문제와 평등 문제가 함께 이루어지는 이 접점, 이 의제가 어떻게 지역소멸 문제만 있겠어요. 이 문제들을 잡아서 함께 대응해 나가고 싸워 나가는. 제가 가장 그 노동당하고 연대해서 기억나는 게 그때 후쿠시마 때. 네. 후쿠시마 때 우리가 일본 대사관 근처에서 노동당, 녹색당 공동 액션 했잖아요. 그래. 그때는 제가 없었어요. 그렇죠. 안 계셨구나. 네, 하필이면 후쿠시마가 문제가 반일 문제로 호도하는 사람들. 마치 이 문제가 오염수 방류로 시작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거기에 맞서 싸우는 큰 최전선에 노동당, 녹색당이 같이 있었잖아요. 이런 걸 또 우리가 계속 해나가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이제 또 질문이 한 2개 정도 남았는데요. 네. 선거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떠나서 이번 선거에서 녹색당이 노동당에
그리고 노동당이 녹색당에 선물해주고 싶다 이런 선거 정책이 있다면 제가 네. 먼저 하나 선물해 볼까요? 네. 노동당 먼저 하나 어차피 주십시오. 노동자 계급 정당이니까 네, 네. 노동자하고 관계된 선물을 드려야 되겠죠. 네. 저는 한국발전공사법, 한국발전공사법 이거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네. 김대중 정부 때 한전을 민영화하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네. 결국 민영화하려고 이걸 쪼갰잖아요. 쫙 쪼개놓고 쪼개서 팔려고 하다가 우리가 막아서 못 팔았지. 그래서 지금 5개 발전사가 뭐 중부 발전, 남부 발전, 서부 발전, 남동 발전, 동서 발전 이렇게 5개 발전사가 있잖아요. 네. 쪼개갖고 그래서 이제 한전은 이제 판매만 하고 배전, 송전하는 회사로 바뀌었는데 요거 다 통폐합해서 한국발전공사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민영화를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막고 제도적으로 또 한국발전공사가 중심이 돼서 공공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설계해 나갈지 시민들과 함께 얘기하는 그게 바로 한국발전공사법입니다. 제가 제일 좋은 선물 드리는 겁니다, 이제 지금. 밀고 있는 겁니다. 네, 밀고 있는 게 많은데 아, 네네. 노동당하고 제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거 같이 같아서 할 수 있는. 선물 제가 드릴게요. 네. 선물 받으시겠어요? 네. 접수. 접수. 더 좋은 거 주세요.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아니 보니까 약간 그 자기 당이 하고 싶은 거를 같이 하자 이렇게 하는 뭐 그런. 아니에요, 진짜 약간 드린 거야. 컨셉? 진짜 드린 거야. 네. 저희는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하면 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정권 심판 혹은 정권 유지 옹호 강화 이 구도를 어떻게 벗어나 볼까 정말 고민하다가 결국 정권을 무너뜨려도 박근혜를 퇴진시켰지만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았던 것처럼 정권 퇴진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 주권이다 이렇게 그런 구도를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사실은. 그래서 고민한 게 이제 국민 그 시민 권력 3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요번에 한번 사회에 좀 내놓으려고 하는데 저희가 먼저 안 내놔도 녹색당이 먼저 내놔도 상관없으니 시민 권력 3법. 시민 권력 3법.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 소환제 박근혜 퇴진 때도 우리가 경험했지만 사실 국민들이 대통령을 쫓아냈는데 사실은 나중에는 국회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사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국민의 주권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대통령 소환제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국회 해산법입니다. 사실 외국에서는 아직 국회 해산법이 도입된 나라는 없지만 논의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기후위기나 불평등에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국회를 국민 손으로 직접 이것을 해산하거나 해소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국회를 구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하려고 해도 사실은 헌법 발의권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들에게. 그런데 이 헌법 발의권도 사실은 그동안 많은 국회의원들이 다뤘거나 혹은 안을 올리려고 했다가 사실은 이제 올리지 못하고 아직 수면 아래에 있는 부분인데 이 세 가지를 시민 권력을 고양시키는 3법이라고 하는 이제 이 틀로 저희가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받으시겠습니까? 네. 받아야죠. 네, 사실 헌법 그대로 두고 선거제도만 바꿔서는 네. 이게 기본 구조가 안 바뀝니다. 그래서 맞아요. 헌법 바꾸고 새로운 공화국을 선포하는 새로운 공화주의를 선포하는 그런 식의 어떤 것들 싸움을 같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개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좋은 선물 그래요. 너무 좋은 거 주고 받으셔서 좋네요. 네. 아직 저희 마무리 인사하기 전에 네네. 깜짝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깜짝 질문. 네. 그럼 노동당 대표님께서 대답을 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생각을 우리 녹색당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노동당 이백윤 대표님께서 저희 네네. 녹색당 기후정치 대회에서 보내주신 축사를 네네. 듣고서는 우리 당원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화제였는데요. 진짜요? 예, 그럼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같이 하시잖아요, 이게. 그런 너무 감동 먹어갖고. 예. 썸씽있게 질문 드립니다. 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21세기 새로운 사회주의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합니까? 요거는 좀 길게 얘기해도 상관없나요? 예, 그럼요. 너무 길 것 같은데 뭐 그냥 좀 말씀을 드려보면 21세기 새로운이라고 하는 의미를 먼저 말씀드려 보면 일단 구사회주의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느껴지잖아요, 사실은. 뭐 구사회주의가
이 민주주의가 채 발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실험이 시도되다 보니 그것이 어떤 인간의 어떤 민주적 권리가 충분히 옹호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의 어떤 핵심적인 변화의 동력이 생겨나기보다는 오히려 시스템과 체제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민주적 권리를 탄압하는 방식으로 이것이 역작용을 했던 과거에 이 문제가 사실은 이제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민주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방식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좀 더 과거와는 다른 의미의 21세기 새로운이라고 사회주의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아까도 비슷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사람이 특히 신자유주의가 광폭한 신자유주의가 휩쓸고 지나가고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 잔재가 남아 있지만 신자유주의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니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내 삶은 나 이외에는 누구도 신경 써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사회 공동체가 갖고 있는 힘이 결국은 그 사회에 속해 있는 개인의 삶을 혼자 스스로 책임지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사회가 기본적인 필요,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삶의 욕구라고 하는 것을 사회가 그것을 직접 함께 책임지고 함께 그것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사회주의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더더욱 의미가 있고 필요하다. 왜냐하면 더욱더 개개인에게 맡겨지고 그냥 무한 경쟁의 사회로 진입해버린 지금의 조건에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우리가 책임진다. 그리고 그것이 사회가 함께 시스템과 제도로서 책임진다라고 하는 의미의 사회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 공공주의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겁니까? 네. 저는 이제 사회주의란 말이 네. 참 나라마다 지역마다 의미가 다르다고 봅니다. 유럽의 정치인들하고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유럽에는 사회주의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사회민주주의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닌 사회주의는 거기는 코뮤니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그 용어가 구별되어 있는 거고 미국에서 사회주의라 그러면 또 의미가 다르겠죠. 최근에 무슨 버니 샌더스가 나온 사람도 있지만 과거에서는 소련을 가리켰겠죠. 사회주의라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사회주의라 그러면 이 휴전선 위에 있는 나라를 연상시키는 그런 용어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그런 용어상의 어려움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과거의 사회주의와 다른 사회주의를 이제 가야 되는데 과거의 사회주의에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거는 수용하고 어떤 거는 재평가하고 어떤 거는 소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 분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용어를 그대로 쓰는 것보다 이런 어떤 요소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 끌어가야 될 문제 그다음에 아나키즘에서도 끌어가야 될 문제 또는 19세기 자유주의에서는 또 배울 점이 있으면 그것도 배워가고 하면서 인류의 자산을 어떻게 공공의 측면에서 모아갈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지금 표현할 수 있는 구호로 가장 적절한 건 저는 사회주의도 좋은데 탈성장이라는 구호가 제일 좋다고 봐요. 네, 그게 오히려 그 지향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지향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 왜냐하면 성장주의 체제에서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파이를 키워서 민족에게 깨끔 나눠주고 자기는 더 먹고 그럼 민족은 조금씩 자기께 몫이 늘어나니까 뭐 개선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 결과가 지금의 사회잖아요. 근데 탈성장을 전제로 하게 되면 그럴 여지가 없거든요. 탈성장에서는 분배 문제조차 급진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탈성장이란 말이 오히려 이런 생각을 포함하여 오히려 성장주의, 자본주의 성장체제에 맞설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구호로 현재 우리가 도달한 그런 표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거의 차이점도 우리가 또는 공통점도 함께 이렇게 공동기구를 만들어서 함께서 노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성장 말씀 주셨던 이제 탈성장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다양한 방식의 접근은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이윤을 축적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소비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것이 이제 구조화됐던 그렇게 이 사회가 운영되었던 문제 속에서 그것에 대한 반성적 평가로서 탈성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고민들이 등장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의 공적
기본적인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해 나가고 인간의 삶은 사회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를 들면 자동차나 핸드폰 배터리를 덜 만들고 그리고 이를테면 돌봄 서비스나 혹은 의료 서비스를 좀 더 확충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여기서 50을 줄이고 여기서 100을 늘리면 사실 이건 성장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차원의 접근으로 봤을 때는 저는 탈성장이라고 하는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담론이 있고 한편으로는 이것이 결국은 뭔가 이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이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운영 원리가 기업의 이윤을 조금 더 이렇게 보장하기 위해서 이 사회가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이 구조의 문제 역시 탈성장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제 건드려야 되는 문제라고 하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사실 할 얘기가 앞으로 그럼요. 여기서 다 할 수 없죠. 5시간 해야겠네. 그러면. 네. 네, 또 대표님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끝났나요? 네, 마무리로 네. 이 노동당 대표님부터 네, 인사 네.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무리 인사도 100자 안으로 하려면 요거는 100자 안 맞추고 이렇게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몰랐는데 난 안 주고 저는 보니까 100자 50자 처음 50자 마무리 100자 뭐 이러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걸 보고 해야 되나요? 아까 우리 김찬희 대표님도 말씀 다 주셨는데 이준석 신당 뭐 이낙연의 탈당 이런 것이 지금 국민들에게 상당히 회자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들이 나오면서 늘 앞에 붙이는 것이 뭐 새로운 신 이런 것들을 늘 앞에다가 붙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새로운 판을 짠다 혹은 새로운 시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과거에 보여줬던 행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에 있는 이 보수 양당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혹은 그것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행보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리고 이후의 대안을 이야기하는 것도 이를테면 장애인과 그리고 비장애인의 갈등을 부추김으로 해서 거기에 반사적인 정치 이익을 얻어왔던 그들의 행보가 지금 결국 이 노인이 아닌 사람의 갈등 이런 방식으로 그걸 다시 나타나면서 그 속에서의 정치적 이득을 입지를 확보해 나가는 방식의 그런 지금의 접근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정말 새로운가? 그렇다면 그들이 새롭지 않다면 새로운 정치는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점들에 대해서 저는 그것이 우리 녹색당과 노동당이 지금은 비록 그 힘이 매우 크진 않지만 계속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과거와 다른 그것이 탈성장일 수도 있고 사회주의일 수도 있지만 과거와 다른 새 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이 목소리에 조금 더 기울이는 우리 이번 총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1000자쯤 된 것 같네요. 네, 저는 오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한 몇 년 전 얘기인데요. 유럽연합이 생기고 이후에 유럽연합의 그 구조적 문제 때문에 남유럽 일대에 전부 금융위기가 왔죠. 그래서 금융위기가 가장 심각하게 온 그리스에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리자라는 정권이 탄생했죠. 시리자를 한국말로 하면 급진 좌파 연합인데, 즉 파국이 와서 그동안 한 번도 집권하지 못했던 새로운 정치 세력이 집권을 한 거죠. 저는 아까 그 크리스마스 연정 얘기했는데 저는 파국이 와서 크리스마스 연정 같은 생기는 거 원치 않습니다. 파국이 오기 전에 파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 위기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생명들 이런 부분을 파국이 오기 전에 막고 싸우고 지켜나가고 이걸 해야 되지 않겠냐는. 파국이 와서 우리가 집권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파국이 오기 전에 그것에 맞서 싸우고 파국으로 가는 그 힘들에 맞서 싸우는 지금의 싸움이 필요하다. 저희는 이번 녹색당은 이번 총선에서 그 파국을 막을 수 있는 힘들, 그 사람들의 마음들, 그것을 모을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힘을 쌓고 그 힘을 축적해서 결국 강력한 대항의 힘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이번 총선에서 녹색당의 행보를 좀 주목해 주시고 그 행보에 발을 맞춰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들. 크리스마스 연정 그리고 썸친 만나면 좋은 친구.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들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